안녕하세요. 서주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급 5편인데요. 지난 시간에 그 페트리스에 대한 유명한 일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보르도 지역에서 가장 비싼 와인이면서 워낙 유명한 와인인 만큼 이번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르도에서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성격의 그리고 가장 그 성질이 다른 그 양극에 있는 이제 포도 품종이 이제 메인 품종으로 사용이 되지만 그 보르도와 부르고뉴가 그래도 가장 이렇게 유사한 이렇게 모습의 생산 환경을 가진 곳이 보르도에서는 이제 포무르 지역인데요. 지역 자체의 면적이 매우 작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포도밭의 면적도 좁아서 보르도에서는 생산량이 가장 적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고뉴의 아주 적은 생산량과 이제 좀 유사하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제 가라지 와인이라고 나중에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라지 와인의 대명사가 된 르뱅 같은 와인도 만들어지게 됐죠. 포무르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밭인 페트리스가 보르도에서 가장 비싼 와인이 된 것도 이 생산량이 주된 이유입니다. 실제로 페트리스 밭에 제가 이제 처음 이제 갔을 때 여기가 정말 이렇게 보르도에서 가장 비싼 와인을 생산하는 곳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좀 아담한 규모가 좀 인상적이었었는데요. 보르도 좌안의 상급 그랑크루의 샤토들은 뭐 대표적으로 뭐 무똥르칠드나 이런 샤토들을 방문해 보면 정말 이렇게 으리으리한 모습의 관광객들이 정말 이렇게 사진 찍을 포인트도 많고 하는데요. 페트리스는 이제 규모도 작고 이제 일반 방문객들은 좀 방문이 좀 어려울 만큼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또 손님을 받습니다. 일단 손님을 받으면 아주 이제 소량이긴 하지만 그 실제 이제 페트리스를 조금씩 이제 테이스팅을 시켜주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 정말 운이 좋아서 보르도의 굉장히 그레이트 빈티지죠. 2009년 페트리스를 이제 테이스팅을 했는데 보통 이제 테이스팅 한다 보면 뭐 보통 한 15ml, 20ml 정도 아주 이제 소량이긴 하지만 보통 뭐 한 병에 한 350만 원 평균적으로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그런 정도의 가격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날 이제 조금 마신 그 한 잔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0만 원이 넘는 이제 가치가 되는데요. 연평균 페트리스가 보통 한 3만 병 정도 생산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이제 그런 식으로 방문객을 많이 이제 받기는 이제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 작은 규모 때문에 보통 이제 보르도 와인 하면 이제 관용적으로 대부분 이제 와이너리 앞에 이름에 샤토를 붙이는데요. 이렇게 페트리스 이렇게 레이블을 보시면 페트리스 앞에는 이제 샤토를 그래서 이제 붙이지가 않습니다. 고급 4편에서 지난 시간에 그 소개해드린 그 페트리스의 1940년 중후반, 1945년, 46년, 47년의 빈티지들은 전설적인 페트리스의 빈티지로 유명하지만 실질적으로 와이너리의 품질이 그 높아지고 규모가 커진 것은 1961년에 그 장피에르 무엑스 씨가 새 주인이 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1969년은 그 바로 인접한 그 가쟁이라는 포도밭에서 약 12에이커, 당시에 그 페트리스 밭이 16에이커였기 때문에 약 한 그때 당시에 페트리스 밭의 한 75% 정도나 되는 면적을 이제 추가로 사들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실 때문에 페트리스는 너무 비싸고 지금 현재 뭐 한 3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가쟁은 한 보통 평균 한 10만 원 초반대 가격이거든요. 페트리스랑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페트리스 너무 비싸서 못 사니까 가쟁을 사서 마시면 좀 페트리스랑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그 동호회에서 좀 그 사실이 좀 이렇게 알려졌을 때 당시 무렵에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가쟁을 많이 사서 드셔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와인의 특별한 품질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특별한 노력과 정성이 포도 품종과 그 특별한 토양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명한 포도밭 인근이라고 해서 와인의 품질 또한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와인 생산에 대한 이해 깊이가 좀 부족한 것에 기인합니다. 그 페트리스의 메를로 품종은 그 철분 함량이 높은 그런 검푸른 이제 그 토양층과 아주 좋은 궁합을 보여줘서 아주 농축도도 진하고 장기 숙성이 가능한 그런 힘을 이제 갖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피에르 무엑스 씨가 가정의 밭 일부를 사들인 것도 우리의 밭이 이렇게 좀 아주 특별한데 주변에 또 이런 그 철분 함량이 높은 이제 그 검푸른 또 토양층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그 지질 분석을 통해서 이 가쟁 일부에 우리랑
같은 이런 토양이 있구나라고 해서 이제 매입을 추가적인 매입을 이제 딜을 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사실을 이제 구체적인 사실을 몰랐던 가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두고두고 아쉬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1940년대 중후반의 그 패트리스의 그레이트 빈티지가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시음적기가 이제 지난 와인들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패트리스의 최고의 빈티지를 소개해드리는 게 이제 좀 보다 유의미한 컨텐츠가 될 것 같아서 현 시점에서 대표적인 그레이트 빈티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경험한 가장 완벽에 가까운 빈티지는 이제 1970년대에서 다 경험을 했었는데요. 대표적인 모든 또 평론가도 많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빈티지지만 이제 1970년과 1975년 두 빈티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하면서 주변 지인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10여 년간 추천을 드려서 이제는 정말 더 구하기 어려운 이제 빈티지가 됐을 것 같은데요. 이때 당시에는 정말 잠재력이 좀 뛰어났지만 그때 당시에 조금 어리게 느껴졌던, 그러면서도 이 와인들이 정말 1970년, 75년 같이 나중에 10년 후에는 되겠구나라고 했던 게 바로 이제 1989년과 1990년 빈티지인데요. 이제는 이제 1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 제가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패트리스 빈티지를 추천해달라고 하신다면 1989년과 1990년 두 빈티지를 이제 꼽겠습니다. 제가 70년의 세월이 넘나드는 패트리스의 빈티지들을 경험해 보면서 거듭 이렇게 확신했던 거는 패트리스의 이 정말 장기 숙성이 아주 특출나게 가능한 이런 메를로의 품종이 숙성의 그 정점을 형성하는 시점은 한 30년 정도 이제 됐을 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아쉬운 점은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도 이렇게 가격의 정점에서 이렇게 매도를 하기 어렵듯이 그 와인도 이렇게 정점에 숙성의 정점에 다다르기 전에 대부분 다 이제 마신다는 점인데요. 개인적으로도 이제 여러 병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1989년과 90년은 이제 1989년 딱 한 병이 이제 마지막 병으로 저도 이제 소장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다음 이제 그레이트 빈티지 2000년은 이제 여러 병 소장하고 있지만 또 이제 2000년의 정점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10여 년을 또 이제 기다려야 되는 그 이제 세월이 이제 지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길게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보르도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이제 고급 와인인 이제 패트리스의 이제 그레이트 빈티지를 이제 강조드린 이유는요. 최고급 와인일수록 최고의 빈티지를 경험을 해야 그 경험의 가치가 극대화된다는 게 이제 제 경험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인 빈티지나 좀 이제 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제 평균 이하의 그런 빈티지를 이제 2병, 3병 이렇게 마시는 것보다 정말 제가 말씀드린 최고의 그 빈티지를 한 병이 비싸더라도 그 빈티지를 한 번 경험하는 것이 그 패트리스에 대한 경험의 가치를 훨씬 높게 만들어줍니다. 자동차를 예를 들면 벤츠를 좋아해서 벤츠의 최고급 모델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정작 이제 살 때 S클래스를 사자니 그래도 그냥 C클래스하고 E클래스를 이렇게 두 대를 그래도 한번 경험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이렇게 자동차를 그렇게 경험을 한다고 하면 정말 최고급 사양인 그 S클래스의 모습은 결국에는 느껴보지를 못하는 거죠. 빈티지가 다른 와인은 이렇게 자동차처럼 이렇게 벤츠처럼 회사만 갖고 이렇게 모델이 다른 이렇게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의 은혜를 많이 받은 해에는 S클래스가 나오지만 그렇지 못한 해에는 이제 E클래스나 이제 C클래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같은 패트리스인데도 빈티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뭐 2배나 3배까지 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한창 이렇게 와인에 미쳐 있을 때 이제 같은 동호회 친한 동생이 저를 두고 저 형은 매년 그 최고급 차 한 대씩 마신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요. 최고급 와인을 드시게 되면 현실에서 좋은 차를 바꾸기는 어려워집니다. 패트리스의 안 좋은 빈티지 중에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시기는 이제 1990년대 초반인데요. 여기에서 그 자연의 평균 회귀 현상의 그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소개해드린 것처럼
패트리스의 가장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손꼽히는 그 위대한 빈티지가 1989년과 1990년이 2년 연속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그 다음 해인 1991년은 도저히 그 패트리스라는 레이블을 달고 이렇게 그 와인을 이렇게 생산을 하기 어려울 만큼 포도 품질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떨어졌기 때문에 아예 생산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1992년, 1993년도 굉장히 좀 안 좋은 빈티지였고요. 심지어는 94년까지 이어져서 90년대 초반은 굉장히 패트리스가 어려운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제 평균적인 패트리스의 그 빈티지의 수준의 품질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만큼 1989년과 1990년 이 두 해에 그 자연의 그 특별한 그런 에너지가 얼마나 집중되어져 있는지 정말 아주 특별할 수밖에 없었던 돌이켜보면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지 않은 빈티지에 대한 경험은 패트리스처럼 이렇게 비싸지 않은 그냥 뭐 일반적인 그랑크루 와인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패트리스 1975년을 정말 절정의 시기에 만났던 테이스팅 노트를 소개해드리면서 고급 5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패트리스 1975년 지금까지 경험한 보르도 와인의 향 중에서 가장 매혹적이다. 향으로만 점수를 주었다면 100점 만점을 주고 싶을 만큼 1시간 반 정도의 병 브리딩 그리고 또 1시간 반 정도의 디켄팅 브리딩까지 점차 풍부해져 가는 향과 풍미의 변화를 감지하면서 가장 놀라운 건 메를로 주품종의 와인이 보여주는 짙고 깊은 향과 풍미의 지속력이다.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복합적인 향들이 응집되어 있으면서도 강렬하면서도 매혹적인 인상을 오랜 시간 일관되게 나타내는 모습은 와인을 사랑하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의 절정을 경험하게 해주었다. 섬세하게 변화해 가면서 복합적인 향미를 보여주는 게 최상의 와인들의 모습이라면 패트리스 1975년은 처음부터 최대치의 복합적인 향미로 응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섬세한 변화까지 보여준다. 지금 테이스팅 노트를 쓰는 이 순간에도 가슴이 벅차오를 만큼의 넘치는 매력이 느껴진다. 패트리스 특유의 독특하면서도 진한 토양의 향에 고급 시가향과 짙은 카카오 열매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뉘앙스, 메를로 품종의 포무롤 테루아의 융합이 절정을 이룬 모습을 패트리스 1975년에서 느낄 수 있다.